병원장님, 당신이 지금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묻겠습니다. 진료실 문 밖에서 남편이 모욕당하는 소리를 들은 평범한 주부. 그녀의 입에서 나온 섬뜩한 경고. 병원 로비 한복판에서 펼쳐진 이 치욕의 순간이 어떻게 권력자의 몰락으로 이어졌을까? 그녀의 감춰진 정체는 무엇이며 이 싸움의 끝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한성대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김민준. 그는 이 병원의 실질적인 에이스였다. 까다로운 수술도 그의 손을 거치면 성공률이 2배는 올라갔고 환자들은 그를 믿고 따랐다. 수련의 시절부터 12년간 이 병원에서 일하며 쌓아온 신뢰와 실력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병원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10년 전 취임한 정재만 병원장은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다. VIP 환자들에게는 불필요한 고가 수술을 권하고 일반 환자들은 뒷전으로 밀어냈다. 민주는 이런 비윤리적인 행태를 거부했다. 지난주에도 그가 담당한 VIP 환자에게 정 병원장이 직접 찾아와 심장, 판막 전체 교체 수술을 권유했지만 민주는 단호히 거절했다. 환자분은 약물 치료와 최소 침습 시술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개심술은 오히려 회복 기간을 늘리고 합병증 위험을 높입니다. 정 병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1억 원대 수술을 날려버린 것이다. 그날 이후 민준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었다. 중요한 수술에서 배제되고 야간 당직이 2배로 늘었으며 그의 의견은 회의에서 무시당했다. 심지어 그가 집도한 수술에 대해 불필요한 재감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는 굽히지 않았다. 환자의 생명이 돈보다 중요하다는 신념을 지켰다. 동료 의사들은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닥터김, 병원장 비위 좀 맞춰. 이러다가 정말 쫓겨날 수도 있어. 아니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든가. 여기서 버티면 뭐하냐. 하지만 민주는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환자들이 자신을 믿고 있었고 의사로서의 소신을 버릴 수 없었다. 그의 아내 한서연은 겉보기엔 평범한 30대 주부였다. 결혼 7년 차 아이는 없었지만 부부는 서로를 깊이 사랑했다. 서연은 매일 남편의 도시락을 싸고 늦은 밤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그의 피곤한 어깨를 주물러 주었다. 최근 몇 달 동안 남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밤마다 뒤척이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서연은 남편이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랐다. 민주는 아내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고 생각했다. 서연은 명문대를 나왔지만 결혼 후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만 전념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민주는 늘 아내에게 미안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남편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그녀는 한성대학병원 설립자 한태준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는 서연에게 병원 이사회 지분 49%를 상속했지만 서연은 그 권리를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다. 권력 다툼이 싫었고 돈과 명예보다는 평범한 삶을 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병원 경영권은 이사회로 넘어갔고 5년 전 외부에서 영입된 정재만이 병원장이 되었다. 이사회는 서연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그녀가 경영에 관심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대로 병원을 운영했다. 결혼할 때도 서연은 남편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겼다. 민준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길 바랐기 때문이다. 만약 자신이 재벌가 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민준은 부담스러워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병원에서 받는 압박을 보며 서연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몇 번이나 진실을 밝히고 남편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망설였다. 민준 씨가 내 배경 때문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자기를 이용했다고 생각하면? 아니면 자존심이 상해서 나를 멀리하면? 서연은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다. 어제는 남편이 악몽에 시달리며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아니야. 환자는 그 수술이 필요 없어. 아니야. 서연은 남편을 깨우고 꽉 안아주었다. 남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뭔가 해야 해. 그날도 서연은 남편이 좋아하는 호두파이와 따뜻한 보온 도시락을 들고 병원을 찾았다. 요즘 남편은 점심도 거르는 날이 많았다. 서연은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주고 싶었다. 병원 5층 민준의 진료실 앞에 도착했을 때였다. 복도 끝에서 정재만 병원장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게 보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뒤따라오는 인사팀장과 보안팀장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다. 정 병원장이 민준의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문 옆 벽 뒤에 숨었다. 병원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일이냐고?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박 회장, 우리 병원 최대 VIP 환자. 그분이 당신 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가버렸어. 이게 무슨 짓이야? 서연은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다. 정 병원장은 민준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다. 병원장님, 저는 박 회장님께 의학적으로 정확한 소견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스텐트 시술만으로도 충분한 상태인데 관상동맥 우회술까지 하는 건 과잉진료입니다. 과잉진료? 그게 내가 판단할 일이야? 그 수술 한 번이면 1억이야. 1억? 그걸 내 놈이 날려버렸어. 환자의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닥쳐. 정 병원장이 책상 위의 파일을 민준에게 던졌다. 서연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내 놈의 얄팍한 도덕성이 내 밥줄을 끄는 거야. 내 주제를 알아야지. 내 놈이 여기 붙어 있을 수 있었던 건 오로지 내 실력 때문이었어. 하지만 실력만으론 부족해. 이 병원은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돈을 버는 건 나야. 내가 아니고. 정 병원장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해졌다.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 놈이 의대 장학금 받아서 여기까지 기어 올라온 주제에 백도 없는 내가 어디서 감히 나한테 대들어? 내가 뭐 대단한 집안 출신이야? 진료실 문 밖에서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지만 간신히 붙잡았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내 아버지가 뭐 하시는데? 농사 짓는 분이지? 어머니는? 그래,
시골 구멍가게 하시지? 그런 집안 출신 주제에 감히 나한테 윤리를 따지고 환자를 걱정해? 컵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장님, 제 부모님을 모욕하지 마십시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모욕? 이게 모욕이야?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내 부모님이 얼마나 가난한지 나 다 알아. 내가 의대 다닐 때 학비도 못 내서 장학금으로 겨우겨우 졸업한 거 다 알아. 그런 주제에 여기서 양심 타령이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의 눈물이었다. 내 배경을 생각하면 내가 이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알아야지. 내가 너 같은 놈 수십 명을 고용하고 해고할 수 있어. 명심해.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바닥에선 백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그저 환자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올바른 결정?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 올바른 결정 때문에 병원이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알아? 지난 6개월간 내가 거절한 수술비만 합쳐도 20억이 넘어. 20억? 그 돈이면 신관 건물 하나 더 지을 수 있어. 정 병원장이 서류 뭉치를 집어 민준에게 던졌다. 민준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진료실 문을 열려는 순간 정 병원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좋아. 내가 너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게. 지금 당장 박 회장한테 전화해서 우리 병원으로 다시 오시라고 설득해. 그리고 내가 권유한 수술을 받으시라고 해. 그러면 이번 일은 없었던 걸로 해주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환자를 속이는 겁니다. 뭐, 내가 지금 의자가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당장 이 병원에서 나가. 내 짐 싸서 꺼져. 너 같은 놈은 이 업계 어디서도 못 써. 내가 손 쓰면 전국 어느 병원도 너 안 받아. 내 면허도 정지시켜 줄 수 있어. 그렇게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원장님, 언젠가는 이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증거라도 있어? 내가 감히 나를 고발한다고? 정 병원장이 비웃었다. 웃기지 마. 내가 고발해봤자 소용없어. 이 사회도 내 편이고 보건복지부에도 내 사람이 있어. 넌 혼자야, 김민준. 아무도 너 편 들어주지 않아. 너 같은 빽 없는 놈이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겠어. 정 병원장이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왔다. 그리고 문 옆에 서 있던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뭐야, 당신은? 엿듣고 있었어?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슬픔보다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제 남편에게 한 말 다 들었습니다. 정 병원장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아, 김민준 마누라구만. 옷차림 보니까 딱 그 수준이네. 그래, 당신 남편 쫓겨나는 거 축하해. 아, 그리고 말인데 당신 남편이 얼마나 무능한지 알아? 돈 벌 기회를 다 차버리고 양심 타령이나 하는 바보야. 당신도 고생 많았겠어. 그런 남편 둬서. 서연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분노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다. 정 병원장은 서연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코웃음을 쳤다.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들끼리 참 잘 어울리네. 이왕 이렇게 된 거 충고 하나 해줄게. 당신 남편한테 다른 직업 알아보라고 해. 의사는 이제 글렀으니까. 하하.
그는 복도를 따라 유유히 걸어갔다. 인사팀장과 보안팀장이 뒤따랐다. 서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온몸이 떨렸다. 더 이상은 절대로 참을 수 없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간 서연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과 책상 위에 쏟아진 커피를 보았다. 민주는 책상에 기대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의 흰 가운에는 커피 얼룩이 져 있었고 이마에는 서류 모서리에 맞은 듯 붉은 자국이 있었다. 민준 씨. 서연의 목소리에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당신한테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그리고 다 들었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민준 씨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하지만 나 때문에 우리 생활이 어려워질 거야. 병원장 말대로 나를 받아줄 곳이 없을지도 몰라. 당신을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미안해. 서연은 남편을 꽉 안아주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오빠를 지켜야 해. 내가 가진 모든 걸 써서라도. 서연은 남편을 진료실에서 쉬게 하고 병원 1층으로 내려갔다. 정 병원장을 찾기 위해서였다.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로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오가고 있었다. 서연은 안내 데스크에 물었다. 병원장실이 어디죠? 3층입니다만. 방문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하지만 급한 일이에요. 안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하지만 예약 없이는. 그때 로비 입구에서 정 병원장이 들어오는 게 보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그래, 김민준 그 자식 오늘 안으로 정리해. 해고 통보서 작성하고. 뭐? 부당해고 소송?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놨어. 그놈이 환자 정보 유출했다는 증거 조작해놨으니까. 하하. 서연의 눈이 커졌다. 증거 조작까지 하려는 거였다. 그래, 그렇게 하면 그놈은 면허 취소야. 영원히 의사 못해. 백도 없는 놈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제대로 혼내줘야지. 정 병원장이 통화를 끊고 로비로 들어왔다. 서연은 그에게 다가갔다. 병원장님. 정 병원장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비웃음을 지었다. 아, 아까 그 아줌마. 아직도 여기 있었어? 남편 짐 싸러 가지 그래. 제 남편에게 사과하세요. 뭐? 사과? 정 병원장이 코웃음을 쳤다. 내가 왜 사과를 해? 당신 남편이 잘못했는데? 제 남편은 환자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병원장님이 강요한 불필요한 수술을 거부한 것뿐입니다. 불필요한 수술? 그게 당신이 판단할 일이야? 당신이 의사야? 아니면 병원 경영자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병원장님이 하시는 일은 명백한 비윤리적 의료행위입니다. 환자의 건강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건 의료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정 병원장의 얼굴이 붉어졌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야, 이 아줌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당신이 뭔데? 당신이 병원에 대해 뭘 알아?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제 남편이 받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다. 정 병원장은 주변을 둘러보고는
서연의 팔을 잡았다. 야, 이 여자.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나가. 손 떼세요. 서연이 팔을 뿌리쳤다. 정 병원장은 당황하며 보안팀을 불렀다. 보안팀, 여기 이 여자 좀 내보내. 보안요원 2명이 다가왔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병원장님, 당신이 지금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내가 묻겠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서연을 쳐다보았다. 평범한 주부의 입에서 나온 섬뜩한 경고에 모두가 당황했다. 정 병원장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 책임을 묻겠다고? 당신이? 하하, 이것 참 웃기는 일도 다 보겠네. 제 남편에게 사과하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부당한 해고를 철회하세요. 사과? 내가? 이보시오, 아줌마. 백도 없는 주제에 무슨 배짱으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당신 남편 오늘 안으로 이 병원에서 쫓겨나. 그것도 불명예 퇴직으로. 정 병원장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 서연에게 던졌다. 이게 뭔지 알아? 내 남편이 환자 정보를 유출했다는 증거야. 이걸로 면허 취소까지 시킬 수 있어.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찢어버렸다. 이런 조작된 증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조작? 증거가 있어? 내가 뭘 아는데? 서연은 정 병원장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병원장님, 당신은 지금 매우 큰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제 남편을 건드린 것, 그게 바로 당신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겁니다. 몰락? 내가? 야, 이 미친 여자. 당신 정신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냐? 주변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웃으세요.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으세요. 곧 울게 될 테니까. 정 병원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다. 좋아. 내가 그렇게 나오면 나도 각오하지. 보안팀,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리고 앞으로 이 여자 병원 출입 금지시켜. 잠깐만요. 5층에서 민준이 내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 커피 얼룩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서연아, 그만해. 더 이상 곤란해지면 안 돼. 여보, 병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아내가 실례했습니다. 조용히 사직하겠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다. 정 병원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그래야지. 진작 그럴 것이지.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해. 그리고 다시는 이 병원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마. 서연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심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당신을 지킬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연과 민준. 민준은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무능해서. 여보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어떡하지? 병원장이 나를 업계에서 매장시킨다고 했어. 다른 병원에서도 날 안 받을 거야. 서연은 남편을 안아주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당신이? 어떻게? 서연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민준이 잠든 후 서연은 조용히 서재로 들어갔다. 서연은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편지와 서류들이 있었다. 서연아, 이 병원은 내 것이다. 하지만 권력은 독이 될 수 있으니 함부로 쓰지 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사용해라.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편지를 읽으며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병원 이사회 지분 49%의 상속 증서, 은행 금고 열쇠, 그리고 병원 내부 감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 아버지, 이제 제가 움직여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다음 날 서연은 민준 몰래 병원 근처 은행을 찾았다. 아버지가 남긴 금고를 열자 그 안에는 오래된 회계 장부와 문서들이 있었다. 이건 병원 초기 설립 자금 내역? 서연은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아버지는 병원을 설립할 때 모든 거래를 투명하게 기록해뒀다. 그리고 그 중에는 현재 이사회 멤버들의 초기 투자 내역도 있었다. 정재만 병원장이 10년 전에 이사회에서 영입되었다면 그의 계약서도 어딘가에 있을 거야. 서연은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개된 재무제표를 다운로드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의 수익 추이를 분석했다. 이상해. 병원장이 취임한 후 수익은 30% 증가했는데 의료진 처우는 오히려 나빠졌어. 그리고 신관 건축 비용이 당초 예산보다 50억이나 더 들어갔네. 서연은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분석했다. 병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이사회 회의록, 신문기사, 의료 관련 커뮤니티 게시글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작은 단서를 발견했다. 2년 전 한 의료기기 업체가 한성대학병원과 독점 계약을 맺었다는 기사. 그런데 그 업체의 대표가 정 병원장의 대학 동창이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서연은 더 파고들었다. 공개된 입찰 공고를 확인하니 그 의료기기 업체는 다른 경쟁사들보다 20% 비싼 가격으로 낙찰받았다. 명백히 특혜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서연은 병원 내부 직원들과 접촉하기로 했다. 민준과 친하게 지내던 간호사들을 조심스럽게 만났다. 제 남편 일로 혹시 병원장에 대해 아는 게 있으신가요? 간호사들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서연의 진심을 느끼고 조금씩 입을 열었다. 사실 병원장님이 VIP 환자들한테 불필요한 수술을 많이 권하세요. 우리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관 건축할 때도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공사비가 계속 늘어났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저희 남편이 그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 자재가 턱없이 부족했대요. 예산의 절반도 안 되는 자재로 공사했다고. 서연은 모든 증언을 메모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시도했다. 병원 청소 직원으로 위장해 병원장실 근처를 돌아다니며 정보를 수집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병원장실 옆 회의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을 모아 맞춰보니 신관 건축 계약서의 일부였다. 계약 금액이 2개야. 공식 계약서는 300억인데 이 찢어진 서류에는 250억이라고 되어 있어. 차액 50억은 어디로 간 거지? 서연은 밤마다 조사를 계속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정 병원장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가 신관 건축 자금을 중간에서
빼돌렸다는 정황.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이 정보만으로는 법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다. 서연에게는 병원 내부 감사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지만 그걸 사용하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2주 후 민주는 여전히 집에서 사직서를 쓰고 있었다. 정 병원장은 매일 전화로 협박했다. 김민준, 사직서 언제 낼 거야? 빨리 안 내면 정말로 면허 정지시켜버린다. 민주는 괴로워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정말 무능해서. 여보,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방법이 없잖아. 병원장은 권력이 너무 세. 이사회도 그의 편이고. 바로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병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연대요. 기자회견? 네. 선생님이 환자 정보를 유출하고 병원 기밀을 빼돌렸다고 발표한대요.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하겠대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제요? 오후 3시요. 1시간 남았어요. 서연은 민준을 쳐다봤다. 민준도 전화 내용을 들었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여보, 제가 해결할게요. 서연아, 당신이 뭘 할 수 있어? 이미 끝난 거야.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서연은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로비는 이미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임시 기자회견장이 마련되어 있었고 정 병원장이 단상에 서 있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우리 병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 병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본 병원의 전 흉부외과 전문의 김민주는 환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으며 병원의 기밀 자료를 외부에 빼돌렸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며 본인은 오늘 정식으로 형사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플래시가 터졌다. 또한 김민주는 재직 중 여러 차례 병원의 지시를 거역하고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진료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행위로 인해 여러 환자들이 본 병원을 떠났으며 이는 병원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서연은 로비 뒤편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다. 저런 거짓말을. 특히 김민주는 본 병원 최대 VIP 환자이신 박 회장님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해 회장님께서 다른 병원으로 가시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직무유기이자 업무 방해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병원장님, 그럼 김민준 의사가 환자를 위해 불필요한 수술을 거부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가요? 정 병원장이 빙그레 웃었다. 그것은 김민준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본 병원은 항상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김민준이 거부한 수술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필요한 수술들이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정 병원장이 서류를 들어보였다. 여기 의료자문단의 소견서가 있습니다. 김민준이 거부한 수술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행위였다는 내용입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로비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기자들이 서연을 쳐다봤다. 카메라가 그녀를 향했다.
정 병원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당신은 김민준 아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병원장님이 하신 말씀은 모두 거짓입니다. 거짓? 증거라도 있어? 서연은 잠시 멈칫했다. 그녀가 모은 자료들은 정황 증거일 뿐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다. 저는 제 남편이 환자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그게 증거야? 정 병원장이 비웃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것은 단순한 부부간의 맹목적인 신뢰일 뿐입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서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보안팀, 이 여자 내보내. 보안 요원들이 서연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저항했지만 결국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다. 기자회견은 계속되었다. 정 병원장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자,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김민주는 앞으로 본 병원은 물론 의료계 어디에서도 활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를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입니다. 로비 밖으로 나온 서연은 무릎이 꺾였다.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무 무력해. 하지만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 법무팀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옛 친구였다. 서연 양, 나 변호사 최입니다. 회장님 생전에 법무팀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오늘 기자회견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더군요. 정재만이 지금까지 저지른 비리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다. 정말요? 네. 하지만 제가 직접 나설 수는 없습니다. 저도 정재만에게 약점을 잡혀 있거든요. 대신 서연 양이 움직이신다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서연 양은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잖아요. 회장님께서 물려주신 지분과 권한을 사용하세요. 그럼 제가 법적으로 뒷받침해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좋습니다. 일단 만나죠. 제가 가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은 천천히 일어섰다. 눈물을 닦고 병원을 쳐다봤다. 이제 내가 움직여야 할 때야. 다음 날 서연은 최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이게 뭐죠? 정재만의 비리 증거입니다. 지난 10년간 제가 몰래 모아둔 것들이에요. 서연은 파일을 열어봤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신관 건축 자금 50억 횡령,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30억, VIP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권유하고 받은 수수료 20억,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환자 가족들에게 준 합의금 10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 효력을 갖추려면 서연 양이 병원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이사회에 나가야 한다는 건가요? 네. 서연 양의 정체를 밝히고 이사회 지분 49%의 권한을 행사해야 합니다. 서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민준 오빠가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선생님을 구하는 게 먼저 아닐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내일 임시 이사회를 소집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날 한성대학병원 이사회의실, 정 병원장과 이사진 10명이 모여 있었다. 갑자기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이유가 뭡니까? 정 병원장이 불만스럽게 물었다. 긴급한 안건이 있어서입니다. 최 변호사가 대답했다. 무슨 안건? 새로운 이사님이 참석하십니다. 새로운 이사? 누구?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그녀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머리를 뒤로 넘기고 화장도 진하게 했다.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당신은 김민준 아내? 정 병원장이 놀라서 물었다. 아니요. 저는 한성대학병원 설립자 한태준 회장의 딸 한서연입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였다. 뭐라고? 회장님의 딸. 그럼 지분을 가진. 서연은 서류 가방에서 상속 증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다. 저는 이 병원 이사회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잠깐, 이게 무슨... 병원장님, 당신이 지난 10년간 저지른 비리에 대해 조사를 요구합니다. 비리? 무슨 비리? 서연은 최 변호사에게 눈짓했다. 최 변호사가 파일을 열어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첫째, 신관 건축 자금 50억 횡령.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중간에서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둘째,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30억. 정 병원장의 대학 동창이 운영하는 업체와 부당한 독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셋째, VIP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고가 수술을 권유하고 받은 수수료 20억. 넷째, 의료사고 은폐를 위한 불법 합의금 10억.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사들이 서로를 쳐다봤다. 정 병원장이 벌떡 일어섰다. 이건 날조야. 증거라도 있어.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다. 병원장님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 서류, 의료기기 업체와의 계약서, 환자들의 진료 기록과 수술 동의서, 그리고 합의금 지급 내역.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정 병원장은 말문이 막혔다. 그의 얼굴에서 땀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김민준 선생님을 부당하게 해고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김민준 선생님은 환자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을 뿐입니다. 오히려 병원장님이 비윤리적인 수술을 강요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건 정 병원장이 변명하려 했지만 이사들이 그를 막았다. 병원장님,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이사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저는 제 권한을 행사해 병원장 해임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비리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청합니다. 잠깐, 나한테도 변명할 기회를 줘야지. 정 병원장이 소리쳤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해임해. 내가 지분이 49%면 뭐해. 나머지 51%는 다른 이사들 거야. 내 편이 더 많아. 하지만 그때 이사 한 명이 손을 들었다. 저는 한서연 이사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요. 하나둘씩 이사들이 손을 들기 시작했다. 결국 과반수가 서연의 편을 들었다. 정 병원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사들을 쳐다봤다. 너희들 배신하는 거야. 배신이 아닙니다. 정의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 이사가 말했다. 우리도 그동안 병원장님의 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서연은 정 병원장을 똑바로 쳐다봤다. 병원장님, 당신이 제 남편에게 한 모욕을 기억하시죠? 백없는 놈,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이라고 하셨죠? 정 병원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남편을 구한 건 바로 그 백입니다. 제가 바로 이 병원의 진짜 주인이니까요.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리고 내일 열릴 이사회에서 나는 내 지분을 이용해 당신을 즉시 해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리에 대한 검찰 고발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겁니다. 정 병원장은 무너져 내렸다. 의자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다. 서연은 회의실을 나섰다. 그리고 병원 로비로 향했다. 로비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남아 있었다. 어제 기자회견 이후 취재를 계속하고 있던 것이다. 서연은 로비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저는 한성대학병원 설립자 한태준 회장의 딸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이 병원 이사회 지분 49%를 보유한 주주입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카메라를 들이댔다. 오늘 이사회에서 정재만 병원장의 해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 병원 자금을 횡령하고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강요하는 등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 김민준 선생님은 이러한 비리를 거부하다가 부당하게 해고 압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훌륭한 의사입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그럼 어제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나요? 네, 모두 거짓입니다. 정 병원장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제 남편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 것입니다. 병원장을 형사 고발하실 계획인가요? 네,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횡령한 자금을 전액 회수해 병원 발전과 의료진 처우 개선에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달려왔다. 그는 텔레비전으로 아내의 기자회견을 보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다. 서연아. 민준이 로비로 들어섰다. 그리고 단상에 선 아내를 보고 멈칫했다. 그는 아내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 여보. 서연이 민준을 보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민준은 천천히 아내에게 다가갔다. 기자들이 둘 사이를 비켰다. 서연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내가 병원 설립자의 딸이었어? 네, 여보. 미안해요. 지금까지 숨겨서. 왜 말하지 않았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길 바랐어요. 제 배경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한서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봐주길 원했어요. 민주는 아내를 꽉 안아주었다. 바보야. 내가 누구든 상관없어. 넌 내 아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여보,
오히려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당신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잖아. 아니에요.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전 그런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둘은 로비 한복판에서 껴안았다. 기자들이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다음 날 정식 이사회가 열렸다. 정 병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미 전날 사임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서연은 이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결을 진행했다. 정재만 전 병원장의 해임을 정식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이사 전원이 손을 들었다.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다음 안건을 제시했다. 저는 제 첫 공식 결정으로 정 전 병원장의 모든 비리에 대한 전면 감사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검찰 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또한 김민준 선생님을 병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이며 앞으로 우리 병원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줄 적임자입니다. 다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병원 로비로 내려갔다. 로비에는 많은 직원들이 모여 있었다. 의사들, 간호사들, 행정직원들, 청소 직원들까지. 서연은 그들 앞에 섰다. 여러분, 저는 한서연입니다. 오늘부터 이 병원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만들겠습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 의료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병원. 그런 병원을 만들겠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다. 그리고 정 전 병원장이 저지른 비리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모두 환수해 여러분의 처우 개선과 의료 장비 현대화에 사용하겠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한편 정 병원장은 집에서 짐을 싸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이 계속 울렸다. 검찰, 기자들, 채권자들의 전화였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검찰 수사관들이 서 있었다. 정재만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다. 정 병원장은 고개를 떨구었다. 수사에 협조하시면 참작하겠습니다. 정 병원장은 경찰차에 실려갔다. 그의 화려했던 10년 경영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날 저녁 서연은 정 병원장에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보냈다. 병원장님께 당신이 제 남편에게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백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셨죠. 하지만 당신은 틀렸습니다. 진짜 힘은 백이 아니라 정의에서 나옵니다. 제 남편은 백 없이도 옳은 일을 했고 그 옳음이 결국 그를 지켜줬습니다. 당신은 모든 백을 가지고도 부정으로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한서연. 며칠 후 서연은 병원 로비에서 정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저는 이 병원 설립자의 딸로서 그동안 병원이 저지른 잘못된 일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특히 불필요한 수술로 고통받으신 환자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서연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제 가문의 치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제 아버지 한태준 회장은 병원 설립 초기에 일부 부적절한 자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비록 병원을 키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모두 공개하고 청산하겠습니다. 그것이 제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진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니까요.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다. 그리고 한 명씩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박수는 점점 커져서 로비 전체를 가득 채웠다. 민주는 뒤에서 아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자랑스러웠다. 며칠 후 검찰은 정 병원장을 정식 기소했다. 횡령 50억, 배임 30억, 뇌물수수 20억,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였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병원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수술이 사라지고 환자 중심의 진료가 이뤄졌다. 의료진의 처우가 개선되고 병원 분위기가 밝아졌다. 민주는 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병원의 모든 의료 행위를 감독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정직한 진료를 제공하는 문화를 만들어갔다. 6개월 후 한성대학병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환자 만족도는 급상승했고 의료진의 사기도 높아졌다. 무엇보다 정직한 병원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어느 날 저녁 민중과 서연은 병원 옥상 정원을 걷고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여보. 응? 고마워. 나를 지켜줘서. 서연이 미소를 지었다. 제가 고마워요. 당신이 옳은 길을 걸어줘서. 당신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처음엔 충격이었어. 내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게.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 넌 그냥 너니까. 여보, 오히려 미안해. 내가 너무 자존심 때문에 당신한테 짐만 지웠잖아. 서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은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걸 줬어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 준 것. 그게 제겐 어떤 것보다 소중했어요. 민준이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앞으로 우리 함께 이 병원을 지켜가자. 환자를 위한 진짜 병원으로. 네, 여보.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둘은 손을 맞잡고 석양을 바라봤다. 민준이 문득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야, 정병 원장이 나한테 빽이 없다고 했잖아. 응. 근데 알고 보니 내 아내가 이 병원 주인이었네. 이게 바로 최고의 빽 아니야?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농담이야. 하지만 진짜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이 병원의 투명한 빽이 되어주자. 부정부패의 빽이 아니라 정의와 윤리의 빽으로.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우리가 환자들의 빽, 직원들의 빽, 그리고 올바른 의료의 빽이 되는 거예요. 둘은 웃으며 걸어갔다. 그들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빛났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둘을 보며 속삭였다. 저 두 분 정말 멋지지 않아? 그러게. 서로를 지키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우리 병원이 저런 분들 덕분에 좋아진 거야. 민중과 서연은 윤리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갔다. 오늘도 환자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민준이 진료실로 돌아가려는데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요?
응, 왜? 제가 여보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서연이 수줍게 미소 지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좋은 소식이에요. 민준이 궁금해하며 고개를 갸웃했지만 서연은 그저 웃기만 했다. 그날 저녁 둘은 처음 만났던 작은 레스토랑에 갔다. 그곳에서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여보, 저 임신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다. 정말? 진짜야? 네. 민준이 벌떡 일어나 아내를 안아 올렸다. 아, 조심해요, 여보. 미안. 너무 기뻐서.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부모가 되는 거야? 응, 우리 아기가 올 거예요. 고마워, 서연아. 당신을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도요, 여보. 둘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진정한 파트너였다. 한성대학병원은 그 후로도 계속 발전했다. 서연과 민준의 리더십 아래 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윤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 여러분은 이 아내의 통쾌한 정의 실현극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평범한 주부로 보였던 여성이 사실은 병원의 진짜 주인이었고 사랑하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숨겨왔던 모든 것을 드러낸 이야기. 여러분이라면 가족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과 힘을 사용해 부당함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집안의 치부까지 공개할 용기가 있으실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사이다 경험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속닥속닥 드라마 극장이었습니다.